안녕하십니까? 인덱스 펀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투자의 구원자들이라는 책 중심으로 인덱스 펀드가 어떻게 세상에 출현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루이 바슐리에가 1900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주식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루이 바슐리의 덕분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금융 상품들의 움직임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측해 보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투자가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투자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워렌 버핏은 이러한 통찰에 기반해서 수조 달러의 자금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될 경우에 초과 수익을 얻는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했고요. 그래서 투자자는 비용이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미국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세뮤얼슨도 74년에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수익률보다 더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S&P 500을 추정하는 대규모 패시브 펀드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 보글은 이러한 연구와 관찰 결과에 기반하여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저비용 패시브 펀드를 만들 것을 결심했고, 그래서 1976년에 세계 최초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폴 세뮤얼슨이고 아랫사람은 존 보글이죠. 보글은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호했고, 그래서 뱅가드 토털 스톡 마켓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티커로 VTI라고 하는 ETF가 지금 나와 있죠. 반면에 워렌 버핏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아내에게 자기가 죽으면 S&P 500 90% 그리고 미국 장기 채권 티커로 TLT라고 하는데 이것을 10% 비율로 사라고 공개 유언을 남긴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가장 유명한 것이 스파이와 VOO가 있죠. 그런데 스파이는 수수료가 비싸서 일반적으로 VOO를 살 것을 많은 사람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 인덱스 펀드 VTI나 S&P 500을 추종하는 VOO의 경우에 배당 성장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고배당주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거의 9%인데 VTI도 9% 조금 넘는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튜브 채널 부유한 책방 21년 8월 19일 영상에서 가져왔고요. 또 부유한 책방 23년 5월 7일 영상에 따르면 S&P도 배당 성장률이 거의 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의 수익률에 비해서 VTI나 VOO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VTI와 VOO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VTI는 CRSP US 마켓 인덱스를 추정하고 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 2640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온 VTI 첫 화면인데요. 운영 보수가 0.03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VO는 스탠다드 앤 푸어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상위 우량기업 주식 500개로 만든 주가 지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야후 파이낸스 VOO 첫 화면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서도 운영 수수료가 연 0.03%로 굉장히 쌉니다. VTI와 VOO 상위 10개 기업 비중을 비교해 보면요. 순서가 완전히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클래스 A 주식, 테슬라, 메타, 구글, 클래스 C 주식, 버크셔 해서웨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런 순위죠. VO도 똑같습니다. 다만 VO는 상위 500개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애플의 경우에 VO는 7.55%인데 VTI는 6.53%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VO는 6.5%인데 5.56% 이렇습니다.
즉 500개 기업에 집중된 VOO가 264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된 VTI보다 상위 10개 기업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짙은 파란색이 VTI고 하늘색이 VOO입니다. 메가 기업들의 비중이 VOO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라지 기업의 비중도 VOO가 33.8%, VTI는 30.4%로 VOO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중간 규모의 기업부터는 VTI ETF가 비중이 더 높습니다. VTI는 19.6%인데 반해서 VOO는 15.7%밖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스몰캡의 경우에 VOO는 거의 없죠. VTI는 6.5%나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업들 VOO는 아예 없는데 반해서 VTI는 2.3%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 VTI와 VOO 비교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고요. 왼쪽은 가치주, 오른쪽은 성장주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VOO는 소형주가 아주 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형주와 중형주는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VTI는 500대 기업, 그러니까 S&P 500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의 22%를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기업의 비중이 23년 9월 9일 기준으로 25.97%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VOO,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500대 기업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10대 기업 비중이 30.5%에 달합니다. 하지만 VTI와 VOO의 장기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조금 이따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대형 기업에 가중치를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라내고 500개 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VTI의 운영 수수료 그리고 VOO의 운영 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0.03%입니다. 회전율은 VTI가 8%로 VOO 회전율 4%에 비해 2배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VTI가 소형주 비중이 높아서 아무래도 VOO보다는 자주 사고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은 VTI가 3,153억 달러, VOO는 3,374억 달러로 둘 다 비슷합니다. ETF 모두 적립식으로 장기간 투자하기에 좋은 펀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로 VTI와 VOO 성과 올 1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VOO고 빨간색이 VTI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3월 10일 전까지는 빨간색 그래프 VTI가 파란색 그래프 VOO의 위에 있었는데 3월 상순 이후로 파란색이 즉 VOO가 위로 올라가고 빨간색 VTI는 그 아래에 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월 10일 이후로 VOO 주가 상승률이 VTI 상승률을 앞지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IWM이라고 하는 ETF, 이것은 러셀 2000 소형주를 모아놓은 ETF입니다. 이 IWM과 S&P 500을 추종하는 VOO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3월 10일경부터 IWM이 그러니까 러셀 2000 소형주가 VOO보다 아래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져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월 10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소형주 주식의 주가가 더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소형주 주식의 주가가 S&P 500에 비해서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를 담고 있는 VTI 주가가 3월 10일 이후로 VOO보다 낮은 위치에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즉 VOO와 VTI의 주식 그래프 변화는 소형주들의 주가가 비교 우위에 있을 때 VTI가 좋고 중형주나 대형주들이 소형주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 VOO의 주가가 VTI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그래프는 2001년 6월부터 23년 9월 9일까지의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를 하지 않은 수익률인데요. VOO의 경우에 260%, VTI의 경우에 247%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정리하면 VTI나 VOO는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VTI를 선호하는 보글 그리고 VO를 선호하는 버핏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VTI를 선택할지 VO를 선택할지는 순전히 개인 취향에 따르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점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VTI나 VO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매매를 최소화하고, 즉 자주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장기 보유하여서 배당이 나오면 그것을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 장기 투자 시 수익의 30% 재투자된 배당금에서 창출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통계에 따르면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는데 84%가 재투자된 배당금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VTI나 VOO 이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선택해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계속 장기 보유하고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나스닥을 대표하는 QQQ 그리고 S&P 500을 대표하는 SPY 또는 VOO 이 두 개의 지수를 비교하면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QQQ가 S&P 500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는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은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의 그래프를 보면 나스닥에 비해서 S&P 500, SPY 또는 VOO가 대부분의 경우에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장기적으로 S&P 500 기업들의 총수익 중 30%가 배당금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이 데이터는 부유한 책방 23년 6월 11일 영상에 나온 거고 두 그림도 거기서 캡처한 것입니다. 배당 재투자의 중요성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가격 지수를 참고하지 말고 재투자된 배당금이 재투자된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부유한 책방 22년 7월 17일 S&P 500 배당금은 이번에도 이 영상에서 아래 내용을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서는 하트포트 펀드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1960년부터 2021년까지 총 수익률의 84%가 배당 재투자로 얻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S&P 500의 수익률입니다. 60년에 만불을 투자했을 때 21년에 대략 79만 6천 불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재투자하면 약 500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돼서 아래 대략 80만 달러와 비교하면 84%의 수익을 배당 재투자로 얻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배당을 재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인덱스 펀드가 있죠. 유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썼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투자 수익은 주식 매매가 아닌 주식 보유에서 얻어야 한다.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면서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장기적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데이비스 스웬슨이라는 239억 달러 규모의 예일대학 기금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수수료를 차감하고 세금을 뺀 후에 장기 실적을 관찰하면 최종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폴 세뮤얼슨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이분은 존 보글이 제시하는 이 합리적 투자, 인덱스 펀드 투자를 말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이웃의 부러움을 사면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덱스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20년 후에는 남부럽지 않은 여유로운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처럼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주식 90, 금 5, 비트코인 5 정도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제안 드렸고요. 주식은 고배당주 그리고 S&P 500 반반씩 해서 45, 45씩 하고 금 5, 비트코인 5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드렸죠.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또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저는 우리 원화 가치가 안 좋기 때문에 해치된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S&P 500은 에이스 미국 S&P 500, 현재로서는 이것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각각 45%. 그래서 월 배당을 받으시고 세금을 내는 분이신 경우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셔서 절세 혜택 누리시고요.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해서 과세이연 복리 효과를 노려서 계속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이렇게 사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도표로 보면 S&P 500 45%, 고배당주 45%, 금 5%, 비트코인 5%, 그래서 이런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하면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S&P 500 40%, 고배당주 40%로 5%씩 감하여서 거기서 생긴 10%이 정도를 사고 싶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금 5%, 비트코인 5%는 계속 유지하고요. 그러나 이 경우에 과연 S&P 500과 고배당주의 수익률 평균 잡아서 연 9%의 이익 또는 그 이상의 이익이 나는지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맹수의 제왕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수 나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온 내용도 있고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종말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처럼 사자는 무섭고 힘센 동물이기 때문에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게 힘센 그것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 부족함이 없음은 궁핍함을 면하는 수준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에 보듯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찾는 자의 경우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시편 34편 10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풍요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꽹오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